Achoa University. 그럼 미리 박수부터 환영해 줍니다. 마이크로 하는 게 더 낫나요? 그냥 막 스피커는 없나요? 그냥 이렇게 해서.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아주대에 되게 많이 왔었거든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보다 제가 더 많이 아주대 다녔을 거라고 기간으로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마음속으로는 여기 친구들도 되게 많고 선후배들님도 많고 하고 아주대 동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나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페이퍼는 지금 노르웨이지안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에 있는 지창구 교수랑 박사랑 같이 쓴 페이퍼고요. 디자인 오브 리얼 옵션 컨트랙이라고 하는데 이 페이퍼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리얼 옵션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리얼 옵션이란 거는 뭐 어떤 비즈니스 이니시에이티브나 아니면은 무슨 프로젝트 같은 거 아이디어를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 이런 거를 엑시큐션, 언더테이킹 하는 라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블리게이션은 아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걸 엑시큐션 한다고 하는데 엑시큐션을 하는 그 시전에는 사실은 이렇게 앱스트랙트로 생각을 하면요, 꼭 이거를 직접 하는 것만 리얼 옵션이 아니라 여기서 예를 들면은 어벤더닝 한다거나 컨트랙을 캔슬하는 것 자체에 대한 권리도 다 리얼 옵션이라고 브로드리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파이낸셜 컨트랙을 보면은 우리가 뭐 콜 옵션이나 풋 옵션 이런 것도 다 그러니까 콜 옵션, 풋 옵션 이런 거에 대해 익숙하실 텐데 그것도 라이트이지 오블리게이션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얼 월드에서 무슨 아이디어가 있다. 그런 거를 실제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인바이러먼트가 안 좋으면은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라이트이지 오블리게이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리얼 옵션 프라이싱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파이낸스에서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런 리얼 옵션 프라이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실제적인 일상생활로 들어가 보면은 사실 세상에 많은 컨셉 자체가 그 안에 리얼 옵션 피처를 갖고 있어요. 예를 크게 세 개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페이퍼 자체는 가장 직접적인 거는 오일 앤 가스 리스 컨트랙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요, 이게 그 오일 컴퍼니들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나뉘는데 다운스트림은 무슨 정의회사나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저거를 그 프로덕션에서 판매하는 회사들을 말하고 업스트림 컴퍼니는 이걸 개발하는 회사를 말하는데 개발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이제 거버먼트나 로컬 거버먼트나 아니면 랜드 오너들하고 컨트랙을 맺어요. 그래서 먼저 컨트랙을 어떻게 맺냐면은 이게 라이센스를 획득하거든요. 라이센스를 획득하면 라이센스 뭐 3년짜리, 뭐 5년짜리 이렇게 획득을 해요. 그런 다음에 처음에 이제 라이센스 비를 주고 일종의 보너스 페이먼트라고 그러는데 그걸 주고 그 안에 벌어지는 일은 컴퍼니가 업스트림 컴퍼니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이때 뭐냐면은 이 라이센스를 산다는 거가 뭐냐면은 이 라이트 드릴 이거를 개발권을 산다는 거지 개발을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그 일정 피리어드가 지나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리얼 옵션 컨트랙 자체를 파는 거죠.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를 컴퍼니들이 여럿이 모여서 작은 벤처들을 이렇게 디벨롭먼트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 모여서 하는데 그 컨트랙을 짤 때는 어느 때든지 어떤 타임 피리어드가 있는데 조인트 벤처에 있는 피리어드가 이 컨트랙을 깨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YC 보도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안 되겠다 싶으면은 나는 여기서 나오는 프로덕트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게 하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어벤던이라는 거죠. 그 운영권이요. 그런 게 거기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큰 회사들이 무슨 이게 오일 컴퍼니, 리즈 컴퍼니 얘기를 하시면 무슨 큰 이런 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요 배로 이렇게 움직여갖고 거기다가 딱 박은 다음에 뚫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기네들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리즈를 해요. 그런 식으로 많은 컴퍼니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기계나 머신들이나 캐피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들한테 리즈를 해서 그거를 특정 기간 동안 쓰는 거거든요. 중간에 캔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컨트랙 내에 이게 캔슬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이해 스토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컨트랙을 사인했으면 그 컨트랙터가 우리는 에이전트라고 부를 건데 이제 언제 이거를 개발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거기에 특별한 피리어드가 들어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뭘 보냐면은 이걸 개발할지 말지 그 인바이러먼트가 어떻게 될지 볼 거 아니에요. 그 언더라인 에셋이 있을 텐데 어떤 종류의 그러니까 오일 앤 가스 리즈 컨트랙 같으면은 뭐 그 오일 앤 가스 값이 그거 관련돼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고서 이제 행동을 할 텐데 거기에 프리스크라이브된 타임이 있어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일반적으로 스타핑 디시전이라고 하면 이거를 그러니까 팔까 말까 엑스큐션을 하잖아요. 엑스큐션 하는 것 자체가 어느 때 하고 나면은 이제 뒤에 얘기할 거죠. 프로핏 쉐어링 룰이 있어요. 로열티 레이트라고 여기서 나오는 레비뉴를 이 랜드 오너하고 거버먼트하고 이 컴퍼니하고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면은 이 리얼 옵션 라이스는 에이전트가 에이전트가 하는 행동에 의해서 그 프린시펄의 페이업도 같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얘한테 네가 마음대로 해라라고 엔포스는 할 수 없는 거고 적당하게 잘 짜여진 컨트랙을 주면 프린시펄이 원하는 적기에 이 에이전트가 엑서사이즈를 하게 만드는 컨트랙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예를 뭐 이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약간 비스듬하게 관련이 있는데 뭐 그냥 재미를 위해서 한 가지 갖고 온 건데 2011년에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요. 그때 이제 한참 이런 디베이트가 있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오일 앤 가스 리스 유틸라이제이션 리포트 더 프레지던트라는 게 행정부에서 만들어갖고 이걸 강하게 드라이브를 했었어요. 거기에 리포트에 뭐가 있냐면은 뭐 온쇼, 옵쇼 뭐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컴퍼니들한테 리즈를 많이 줬는데 토탈 이만큼 줬는데 대중에 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략 뭐 57% 온쇼에서는 75% 아웃쇼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 이거는 US 텍스페이어들의 그 컨슈머 텍스페이어 컨슈머들의 그 베니핏을 해치는 거다. 이거 개발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식의 리포트가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 결과로 이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그래 이거 너무 이게 낭비다. 얘네들한테 리즈를 해줬는데 얘네들 개발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얘네들이 뭘 했냐면은 앞으로 로열티 레이트를 지금보다 50% 올릴 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강제하면 더 잘 파겠지라고 이제 이게 파러시 리포트가 올라왔었거든요. 실제로 이게 임플리멘테이션을 했었었는데 처음에 좀 시작을 하다가 2014년에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누가 수를 걸어갖고 그 와이오밍에서 이제 그 코트에 올라갔는데 이게 무슨 결정인지 모르겠지만은 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리필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016년이구나. 그게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그걸 엎어버린 거죠. 이제 뭐 어떤 레셔널이 거기 작용했느냐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할 건데 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러면은 실제로 왜 컴퍼니들이 드릴링을 안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파이낸셜 옵션 같은 거, 콜옵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프라이싱, 아메리칸 콜옵션 프라이싱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이걸 엑서사이즈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저거지 않습니까? 볼레틸리티예요. 그러니까 이 프라이스 무브 이게 오일을 트랙트를 개발해야 되는데 프라이스 무브먼트가 제일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메리칸 옵션 티어리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볼레틸리티가 크면은 언더라인 에셋에 그러면은 엑서사이즈 스트레스홀드가 올라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뒤로 늦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딜레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이게 이제 여기다가 로열티 레이스를 올려준다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가져갈 그 포션을 내리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트가 늘어나는 거죠.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올라가는 거랑 같은 효과가 있어요. 따라서 이걸 올리면 언뜻 보면 그러니까 로열티 레이스를 올리면 오히려 펌들이 더 기다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더웨이. 근데 과연 이게 좋은 팔로스냐 원래 오바마한테 올라간 리포트에서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야 되나 로열티 레이스 인크리지 하는 거고 그런 이제 퀘스천이 들긴 하죠 이제. 그나저나 이거는 리얼 옵션 그러니까 일반적인 밸류에이션 티어리가 말하는 건데 그게 단가 프린시팔에게 전부 다인가 라는 이제 퀘스천이 또 따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오히려 리스크 컨스트랙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처음에 다운 페이먼트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너스를 줘야 돼요. 그 무슨 라이센스를 산다고 그러면 특정한 기업 동안.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거버먼트한테 주는 돈이 있고 아니면 랜드오너한테 보장하는 그 레비니의 몇 퍼센트 보장하는 게 있고요. 중요한 게 세 번째로 프라이머리 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2년을 개발해라. 아니면 이게 그 라이센스가 익스파이어 돼요. 그러면 랜드오너가 다시 뭐 옥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시 회수해갖고 그러니까 옥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음 차례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예. 리스크 컨트랙 자체를 예.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엑시트는 안 돼요. 이제 세컨더리 마켓은 없습니다. 보통은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적혀있거든요. 섬에요. 네가 안 할 거면 이제 그 양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세 터미네이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인버스블 한 거네. 네, 완전 이리버스블 컨트랙. 예. 이게 이제 한 예로 갖고 온 건데 이 오클라호마, 알칸사스하고 텍사스하고 루지애나 사이에 되게 큰 그 오일 저게 있는데 리저브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오일 리즈 컨트랙이요. 여기 프라이빗 랜드거든요. 거버먼트 랜드보다 프라이빗 랜드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얘네들이 컨트랙을 짜는데 보면 로얄티는 보통 19%에서 25% 사이고 컨트랙은 좀 다른데 이용선이고 여기 그러니까 특히 텀 얼마나 주냐는 대부분 한 80%는 36 months, 3 years고 나머지 보면은 저 위에 많은 거는 뭐 상위 50%는 5%는 60개월짜리 있고 조금씩 내려가죠.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기 익스텐션이 또 꼭 따라와요. 그러니까 3년만 딱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원하면 더 익스텐션을 해주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니고시에이션 한다는 거죠. 예. 특히 이거 보면은 78% 케이스는 리니고시에이션을 들어가게 되고 그때 되면은 에디셔널 보너스 페이먼트를 좀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로열티 레이스에 대한 얘기는 리터러처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 페이퍼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프라이머리 텀하고 세컨더리 텀의 역할입니다. 이제 이게 최근에 나온 에프리컬 페이퍼인데 여기가 이제 그 제로 시점이 리지 컨트랙이 마감되는 시점이고요. 그 이전에 언제 딜링을 하느냐 컴퍼니들이 보면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갖고 있어요. 주로 많이 근처에서 되게 많이 하고 이제 리니고시에이션 해서 컨트랙 연장하면은 그 뒤에는 어느 특정 시점까지 굉장히 많이 하고요. 이 페이퍼는 왜 저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는 거에 대한 페이퍼고 우리 페이퍼는 여기서 이제 리서치 편을 얘기하기 전에 이거 먼저 얘기했구나. 이제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식의 컨셉을 짤 때 프린시팔이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게 하이드로 프래킹 테크놀로지에 관한 요새 나온 하이드로 프래킹 테크놀로지에 관한 가장 재밌는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지만 실은 이 코스트가 어마어마하게 레인지가 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작게는 뭐 0.1밀리언만 줘도 콸콸 쏟아져 나오는 케이스도 있고 언제는 뭐 이렇게 업투 8밀리언까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또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질학자들한테 직접 그러니까 캘거리 대학이 알버타가 저게 많거든요. 오일 앤 가스가 많이 나와요.
오일이 많이 나요. 샌드 오일이 많이 나오는데 샌드 오일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공룡들이 이제 죽어갖고 밑에 막 묻힌 거 파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밑에서 땅에서 파내야 되려면 이게 꼽아서 이렇게 막 봐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무슨 뭐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무슨 뭐 전자판만 딱 쏘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뚫어갖고 한참 이렇게 쑤시고 다녀야지 이 밑에 지질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걸 밖에서부터 쳐다보고 이게 측정하는 거, 땅바닥 하나만 보고 뭐 얼마만큼 꼽아보고 몇 속이고 그걸 놓고서 판단하는 기술력의 차이 자체가 펌마다 굉장히 헤테로지네이티가 있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펌도 이걸 1차 인베스티게이션 해보기 전까지 코스트가 얼마인지 모를 뿐더러 에디셔널리 펌 자들이 갖고 있는 이런 업스트림 컴퍼니들이 드릴링 컴퍼니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도 천차만별이고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그러니까 컨트롤을 맺기 전에 펌이 와서 이렇게 쭉 살펴보고 갈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프린시팔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이 코스트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프라이빗 인포메이션이라는 거죠. 히든 인포메이션이에요. 프린시팔이 직접 알 수 없는. 여기서 에디셔널 인바이먼트가 프릭션이 생기는 거는 이거 인포메이션 어시메트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펀치적인 점들 여기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메인 퀘스천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원리스트 옵티멀 리얼 옵션 리스 컨트랙 이 퀘스천이고, 그다음 특별히 이런 인포메이션 어시메트리 상에서 이 텀이라는 거가 왜 중요하냐, 이 역할이 뭐냐 라는 것이 이 페이퍼의 첫 번째 퀘스천이고, 두 번째는 보통은 이제 컨셉트럴 인바이러먼트에서는 이게 커미트먼트가 되게 중요해요. 프린시팔이. 자, 이거 컨셉을 맺었다. 그러면 이대로 하겠다. 근데 프린시팔이 나중에 다시 재협상 가능하다 그러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쉽게 들면은 교수님들이 이제 그 학생들하고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자,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A, 몇 점부터 몇 점까지 B 이렇게 딱 박아놓고 시험 문제 이렇게 낼 거니까 공부해 딱 그러면은 뭐 학생들이 다 따라오는데, 이제 마음 좋은 선생님이라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니네들이 열심히 하면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다시 생각해 줄 수도 있어. 이 그레이드 스케일을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이게 시그널이 가거든요. 이게 시그널이 가면은 그러면 이렇게 보통은 사람 마음이 다 사람들은 다 착하고 불리하지만 이게 리니고시에이션 파서블리티가 있으면 항상 결과가 프린시팔 선생님이 의도하는 건 뭐냐면 모든 학생들이 내가 이렇게 여지를 주면 더 열심히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게임 테오리상에서는 항상 선생님의 유틸리티는 감소해요. 프린시팔의 유틸리티. 그러면 이제 왜 리니고시에이션을 하느냐 라면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이게 좋은 이코노미 인바이러먼트 좋은 상황이 아니라서 만약에 월가격이 막 쉽게 떨어지면 개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컴퍼니가 나가고 이제 다른 컴퍼니가 또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이 컴퍼니로 하여금 계속 익스텐션을 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하나가 있고, 저는 이제 뭐 이 페이퍼의 퀘스천은 아니고요. 약간 롱텀 저거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여지가 있는 데서 프린시팔이 얻을 수가 있는 게 뭐냐라는 거는, 컨트랙을 잘 짜면 오버타임으로 이 컴퍼니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좀 더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리니고시에이션 컨텍스트가 가능할 때, 인포메이션 어스펙트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이런 리니고시에이션 컨트랙을 짜야 되느냐. 만약에 그러니까 짤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있다면 그게 옵티멀 컨트랙이 뭐냐라는 두 번째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너무 시간이 1시간 반이죠. 근데 수업들이 있으신. 그럼 빨리빨리 끝내기 위해서 이거 다 다시 15분. 네, 10분. 그러면은 다 결과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페이퍼를 서술을 해보면 사실 이런 페이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해봤는데 몇 개 정도 있는데요. 리얼 옵션 컨트랙을 짜는 게 2007년 Z 페이퍼가 하나 있고, 이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옵션 페이퍼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니셜리 이거를 옥션으로 하거든요. 라이센스를. 어떤 경우에는 그냥 컴퍼니 하나가 오면 그냥 라이센스 보너스 받고 이렇게 주는 케이스가 있으면은 어떤 때는 많은 경쟁자가 있으면 일부러 되게 파퓰러 리전에서는 옥션을 해요. 이게 옥션 페이퍼가 하나 있고 파이낸스 리터러처에서는 그레나이드 왕이 2005년에 쓴 페이퍼가 있는데 이거는 인피니트 프라이징 프로블럼이고 에드버스에서는 있지만 엑서사이즈 타임 자체가 엔포서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타이밍에 컨시어를 써서 안 하면 이 퍼니스먼트가 안 오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카고에 있는 콩이 매니지먼트 사이언스에 낸 게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를 다 붙인 거예요. 요 그레나이드 왕에다가 옥션을 붙인 거. 맨 처음에 어떻게 옥션을 하느냐, 그러면 인포메이션 침전이 어떤 거냐 라는 게 있죠. 우리 페이퍼는 이런 기존의 인터넷처럼 달리 처음에 이제 보너스 페이먼트하고 로열티 레이트하고 펌을 어떻게 오프마리 결정하느냐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타이밍은 컨시어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순전히 펌의 디시전이죠. 그러니까 프린시팔은 이것만 주고 인베스트먼트를 얘기하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훨씬 리얼리스틱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텀 자체가 이 텀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사실 이게 페이오프에 영향을 줍니다. 프린시팔이. 이게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이코노믹스 리터러처에 나온 바이래터럴 트레이딩 얘기를 할 때 바이래터럴 트레이딩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에셋 밸류가 딱 정해져 있고 픽스트로 정해져 있고 이 두 사람 프린시팔이랑 에이전트가 어떻게 이걸 트레이딩을 하느냐, 뭐 갈라먹었냐, 뭐 프로핏 쉐어링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인바이러먼트에서는 이걸 텀을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서 프린시팔의 페이오프 자체가 바뀌거든요. 에이전트의 페이오프 바뀌지만 그런 점에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리니고시에이션까지 얘기를 했고요. 우리 페이퍼에서. 그러니까 뒤에 가서 이제 약간 컨시어스 타입 어나리시스 사태는 좀 복잡하니까 인사이트를 좀 주기 위해서 디스크리트한 이미지를 있는데요. 업세일 컴퍼니가 있다고 해봐요. 그리고 이제 랜드오너가 있어서 지금 계약을 하는데 지금 오일을 디벨롭을 해요. 디벨롭을 하면 지금 현재 딱 디벨롭하면 그냥 이 월에서 200%가 나온다고 쳐봐요. 그리고 언서튼티가 딱 원 피리어드만 존재하는데 다음 기회에 피해 확률로 프라이스가 300불이 되고 원 또는 100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딱 결정이 되면 그 이후는 forever 이렇게 된다고. 이제 for simplicity 이렇게 얘기를 가정을 해보고 컨트롤을 어떻게 짜는지, 아니 컨트롤을 짠다기보다는 여기서 무슨 인포메이션 어시메트리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example로 얘기해볼게요. 근데 이제 컴퍼니가 있는데 이 드릴링 코스트는 하이 코스트 CH 또는 로우 코스트예요. 그러면 P의 확률로 Q의 확률로 하이 코스트고 로우 코스트고, 로우 코스트는 에피션트 펌이고 1 Q의 확률로 하이 코스트예요. 그럼 inefficient 펌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니셜 보너스 G, 로열티 레이트 S 얼마큼 갈라먹혀서 그 다음에 텀은 0에서 무한대까지. 근데 사실은 이 케이스에서는 원 피리어드 지나고 나서는 딱 결정이 되니까 텀은 0 아니면 1밖에 줄 수 없지. 그러니까 이 안에 개발해라. 이렇게. 그래서 타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제 이런 계약을 주면 적당히 주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 타입은 K라는 타입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 지금 드릴링을 하든지 아니면 한번 기다렸다가 드릴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고 프린시팔이 이제 매뉴 오브 컨트랙을 기본적으로 스크리닝 프로블럼인데 이게 더블 셀렉션 프로그램. 이제 두 가지 매뉴 오브 컨트랙을 주는 거죠. GL, SL, TL 또는 GH, SH, TH 주면 그러면 그 스크리닝 프로블럼을 잘 생각해 보면은 그 마이크로 이제 그래지 티어리의 게임 티어리 보면은 이제 거의 처음 배우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내식 이런 다음에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 efficient 타입의 incentive competitive condition binding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둘 다 주면 efficient 타입의 profit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한테
그러니까 inefficient한 컨트랙을 주던 efficient한 컨트랙을 주던 efficient 컨트랙을 주면 자기가 efficient하게 엑서사이즈를 하는 하겠죠. 근데 inefficient한 컨트랙을 주면 자기가 또 프리텐드하고 행사를 하면은 다른 식으로 엑서사이즈를 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두 개의 프로세스는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의 이제 스크리닝 프로그램으로 나오는 그런 건데, 그러면 요거 계산해보면 YK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제 얘가 지금 inefficient 타입처럼 속였잖아요. 속여서 이 컨트롤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걔한테 로열티 레이션 SH를 내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뒤로 트라핏을 나눠 먹는 것이 이만큼 먹을 수가 있고, 디스카운팅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하든지 나중에 하든지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코스트를 이만큼 지불하는 거고, 디스카운팅이 있고, 그 다음에 이니셜리 로열티 레이트를 그 inefficient 타입이 내는 것처럼 내는 거죠. 자, 이걸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봐 볼게. inefficient 타입한테 데드라인을 0을 줬다고 해봐요. 지금 당장 하나 뜻이거든요. 당장 했다. 그러면 이제 옵티멀 뭐 whatever 타우 8 옵티멀 엑서사이즈는 드릴링 타임은 타우 8은 0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운 페이먼트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거를 했으니까 이 inefficient 타입의 그 participation constraint가 바인딩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제 프로핏을 0이 되게 웨이즈를 레저베이션 유틸리티 0이라고 치면 그게 되게 로열티 레이시 뭐든지 간에 그게 되게 이니셜 보너스 페이먼트를 이만큼 내라라고 강제를 합니다. 이렇게 되고 요거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까 여기다가요 다시 넣고 계산해보면 이게 CH만 CL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이렇게 그게 보통 스크리닝 인터넷에서 나오는 인포메이션 렌트입니다. 그러니까 컨트랙을 짜서 투 에이전트를 스크리닝 하려고 하는데 뭐가 발생하냐면은 스크리닝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스크리닝 하지만 efficient 타입, 그러니까 좋은 타입한테는 항상 그 배드 타입하고 좋은 타입의 그 차이만큼의 렌트를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냥 그 노벨상 같은 이론이거든요. 그렇게 나와요. CH만 그런 저기 리네고시에이션은 보유를 안 하고 아직은요. 여기는 없습니다. 근데 TAC가 1이라고 해봐요. 그러니까 한 텀을 더 줬다고 해봐요. 지금 이게 옵티멀한 얘기는 아니고 한 텀을 더 줬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inefficient 타입 H가 딜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할 수도 있고 딜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기다렸다가 엑서사이즈를 하거든요. 기다렸다가 엑서사이즈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보면은 이제 OH 컨트롤 있죠? 0일 때 엑서사이즈 하는 것보다 1일 때 엑서사이즈 하는 스펙트 페이어가 커야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컨디션이 뭐냐면은 결국 이렇게 떨어져요. 컨디션.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거를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좀 빨리 해보면 이걸 계산을 쭉 해보면은 이렇게 컴포넌트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즉 이게 인포메이션 렌트가 어떻게 되냐면은 either way 0일 때, 1일 때 계산해 보면은 0일 때 이만큼 달려 있고 1일 때 이만큼 이렇게 나와요. 두 가지 여기 증명할 수 있는 게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0보다 작을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컨디션이 있죠. 이게 나오면은 이 0보다 작을 수가 있고 요거 따라서는요. 이거 델타 C보다 작죠. 그러니까 둘 다 델타 C보다 작을 수가 있어요. 이 example이 뭘 얘기해 주냐면은 제가 이제 다시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0을 기간을 그냥 스테딕한 그 스크리닝 프로그램처럼 0을 딱 그러니까 스테딕하게 놓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늦추게 하는 릴렉세이션을 주면 대신에 트레이드오프가 있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로열티 레이트 조금 올릴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얘한테 시간을 더 준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 에이전트한테 타임레드를 더 주는 거거든요. 그게 프린시팔한테 코스트예요. 하지만 그 코스트를 오버컴할 수 있는
렌트가 줄어들 수 있는 이게 그거로 컴펜세이션이 된다는 거죠. 될 경우가 생긴다.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아 오랜만에 한국말로 강의하니까 좀 어색한데 이럴 때는 이 트레이드오프를 가능한 이렇게 만드는 계약을 하는 게 옵티멀이다. 옵티멀 될 수가 있다. 근데 요새 이제 프린시팔은 어쨌든 근데 프린시팔이 여기서 옵티마이즈를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옵티멀 컨트롤가 아직 아닙니다. 아니고. 네, 그냥 있다고 치고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스테틱한 경우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예를 들면 비행기 좌석 같은 거 클래시컬한 리저트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우리가 어떤 타입이 그러니까 willingness to pay가 많은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비즈니스석이 있고 일반석이 있으면 이런 식의 이제 인포메이션 렌트를 줄이는 컨트롤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보통은 이 비즈니스석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그 일반석 이코노미 클래스를 더 다운그레이드 하거든요. 그게 클래시컬한 리저트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거는 약간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게 지금 이 비즈니스석은 그대로 놔두고 여기 일반석에 하기엔 텀을 더 준다는 거는 일반석에 대한 플렉서블리티를 더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올림으로써 이 두 개의 인포메이션 렌트, 그러니까 하이 타임, 그러니까 에피션 타입에게 줘야 되는 인포메이션 렌트를 줄일 수 있다는 이홀 아이디어인데. 그러면은 그냥 컨티뉴어스 타입 모델로 가서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릴 에스테이트 오너가 있고 프린시펄이 있고 컴퍼니가 있다고 봐요. 이 컴퍼니가 랜드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권을 얻었다. 이때 만약에 어떤 특정한 타임 T의 랜드를 개발하면은 그 캐시플로우가 XT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이 어떤 타임에 타원한 시점에서 이거를 디벨롭먼트를 했다. 그럼 그 이후로 나오는 리스펙트 내역이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근데 이제 without loss of generality 이거 계산을 해야 되지만 이거를 그냥 이거 자체를 페이오프라고 하고 원타임으로 이렇게 계산의 심플리시티를 위해서 이게 지오메트릭 돌아가는 모션이면 항상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의 그 상수배로 나오니까 되는데 다른 케이스는 아닐 수도 있지만 올 심플리시티 이렇게 가정을 하고 비슷하게 드레이닝 코스트는 히든 인포메이션인데 인에피션트 타입이 있고 에피션트 타입이 있고 에피션트 타입일 확률이 Q입니다. 여기서 이제 펀치 스페이스를 upfront fee, GHGL, royalty rate, SH, SL, 그다음에 텀을 TH, TL 이렇게 준다고 하고요. 이때 라이센스는 각 준 기간 이후에는 터미네이트 되고요. 계약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리니고시에이션 없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중입니다. 프린시팔의 레저베이션 유틸리티는 Y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가치가 이만큼이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오퍼튜니티 코스트가 있어서 이 랜드를 안 빌려주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이거를 파킹랏을 당장 조금 쓸 수가 있어서 레비뉴를 약간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의 뭐 캠핑장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저게 예. THTL 저렇게 안 하고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그걸 찾을 수 있는 그거는 이거 전체 텀, 앞으로 텀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HTL은 어떤 타임까지요? 두 가지만 지금 있어. 이거는 스크리닝이라서 하이 타입한테는 T, 그러니까 하이파이브 인에피션트 타입한테는 TH만큼 주는 거고 에피션트 타입한테는 이만큼 주는 거죠. 예. 그러면 프린시펄의 프로블럼은 풀 프로블럼이 좀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준비됩니다. 처음에 각 타입한테 받을 수 있는 게 매뉴얼 컨트롤 제시라면요. 에피션트 타입한테는 어프런트 이만큼 받고 그 다음에 얘한테는 로열티 이만큼 이거든요. 개발하는 만큼의 그만큼 배, SL 배를 하는 거고 얘가 만약에 이 TL 이내로 엑서사이즈 하면 내가 이걸 받는 거고 그 텀이 익스파이어 버리면 내가 나한테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 Y만큼 내가 가지는 거고 그거에 디스카운트가 돼 있고. 근데 마찬가지로 얘가 하이 타입이면 얘가 나한테 이걸 인에피션 타입이면 보통 하이 타입이라고 그러면 경제학에서 좋은 타입을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하이 코스트 타입이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인에피션 타입. 인에피션 타입 이만큼 주고 내가 개발하면 H 레이셔만큼 줄 테고 개발 못하고 끝나면 나한테 다시 돌아올 테고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파티시페이션 컨스트레인트. 이 파이 K라는 건 뭐냐면은 각 에이전트들의 그 레저베이션을 말하는 겁니다. 각 에이전트의 프로핏을 말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 프로핏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여기 컨스트레인트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IC 타워라는 건 뭐냐면은 컨스트레인트를 가져가는 에이전트가 자기가 H면 H, L면 L 타입에서 이제 이만큼 프로핏을 1-SK만큼 가져가고 코스트는 그만큼 지불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니셜을 지불하는 게 있고요. 자기가 엑서사이즈 하는 거를 맥시마이즈 시킬 겁니다. 이게 첫 번째 IC 타워 인센티브 컴패티빌리티 타워 컨디션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타입에 대한 인센티브 컴패티빌리티 컨디션인데 그러니까 로우 타입 그러니까 인에피션 타입, 에피션 타입이 있으면 각자가 서로를 에피션 타입이 인에피션 타입처럼 프리텐딩 할 거잖아요. 근데 프리텐딩 안 하게 스플리팅을 하려면 에피션 타입한테 컨스트레이트를 줬는데 얘가 최소한 인에피션 타입한테 컨스트레이트를 준 거보다는 자기가 엑서사이즈 했을 때 더 프로핏이 커야지 된다는 조건. 그게 ICK 조건이에요. 각 타입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통의 스테디 프로블럼은 이거만 있는 거고 지금은 이게 하나 더 있는 거죠. 다이내믹 프로블럼. 그러면 퍼스트 벤치마크를 먼저 풀면은 타입이 뭔지 다 볼 수 있으면 무조건 파티시페이션 컨스트레인트는 보스 오브 에이전트가 바인딩 하는 거고요. 그냥 쉽게 에피션 타입만 먼저 보면 에피션 타입 뭔지 모르겠지만 컨스트레인트 받으면요. 그 컨스트레인트 받은 거에 PC가 바인딩 하니까 이니셜 보너스 페이먼트는 얘가 갖고 있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에 다 빼가겠죠. 프린시팔이요. 그러면 이제 프린시팔의 오브젝티브 펑션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를 여기 앞에 있던 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런 모양이 돼요. 그러면 얘랑 차이가 뭐냐면 얘는 1-L이고 얘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보시면은 뭐 엘지브라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요 프린시팔의 아래는 저기 없어요. 그 S가 없어요. 로얄티 레이쇼 없고 그냥 얘의 옵티마 엑서사이즈의 그 행동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과연 어떻게 컨트롤을 잘 주면 프린시팔의 오브젝티브 펑션을 맥시마이즈하게 제가 엑서사이즈 할 수 있겠느냐 이런 퀘스천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 잘 매니플레이션을 해보면 이거 바깥으로 꺼내고 여기 이런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때 이제 또 바뀌는 모양을 딱 보면 이게 프린시팔의 저건데 이 프린시팔의 오브젝티브 펑션이 레프트 핸드 사이드 여기 있는 거를요 에이전트의 옵티마이제이션 펑션으로 바꾸게 에이전트의 로얄티 레이트를 결정하면 되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임플리멘테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로얄티 레이트 잘 보면 자기의 레저베이션 유틸리티, 프린시팔 레저베이션 유틸리티가 크면 로얄티 레이트 크겠죠 당연히.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로얄티 레이트 줄어듭니다. 시간이 갈수록 로얄티 레이트 커집니다. 소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빨리 하는 게 좋을 텐데 이 소리예요. 엑서사이즈를 그걸 이해한 거고 이거는 그때 그 페이어프 그 시점에 관련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거 나중에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로얄티 레이트를 결정할 수 있다고 쓰면 그 텀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요. 텀은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이게 Y가 되게 작거나 아니면 X가 되게 큰 케이스에 현재 지금 그 오일 가격이 되게 높다. 그러면 당연히 빨리 엑서사이즈 하겠죠. 그러니까 재미없고 빼고 현재 오일 가격이 되게 낮아서 얘네들이 기다려야 된다. 펌들이요.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이게
옵티말 텀이 결정이 되는데 옵티말 텀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은 요 위에 보면은 이거하고 이거의 트레이드오프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각 텀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는 레저베이션은 계속 디크라이닝하고 다른 하나는 올라가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속도가 달라서 특별히 Y가 레저베이션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지만 않으면 이 가운데 그러니까 relatively to X, relative to X X에 있지 않으면 올라가다가 내려가.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옵티멀 텀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서머라이즈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코스트가 옵저버블 할 때 컴플리트 인포메이션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되게 쉬운 컨트랙을 줄 수가 있는데 이 로열티 레이트이 뭐냐면은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타입의 인디펜던트예요. 이 코스트랑 상관없거든요. 그렇게 아주 심플한 그러니까 사실 뭐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 타입이 그렇지만 얘네들의 타입이 다 보인다고 그게 인디펜던트하다는 게 로열티에서 인디펜던트 그렇게 아비어스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게 심플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 그 다음에 레저베이션 유틸리티가 커지면 로열티 레이트 커지는데 오바마하고 트럼프가 서로 이제 인플리멘트 해냈다가 리페일한 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치면 Y를 만약에 현재 오일 가격에 프라이스라고 디펜드한다고 생각해보면 오바마 때는 가격이 되게 높았고 트럼프 때는 가격이 되게 낮았고 그러니까 오바마는 이거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고 트럼프는 그거 올리면은 더 망한다라고. 저기 뭐 셔링 길이를 그러니까 이게 유니크한 거예요, 길이는 거? 예, 이거는 컴플릿 유니크합니다. 인컴플릿 둘 다 유니크합니다. 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이제 이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사실은 Y를 인다지니어스 하는 게 좋은데 이건 어떤 식으로 인다지니어스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그 업프런트 피는 나중에 이거 캘큘레이션 한 다음에 그걸 맞춰주면 되거든요. 파티시페이션 커스트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Y가 0이면 로열티 레이트 0이고 이거는 썸 밸류가 나오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그냥 처음에 업프런트로 파는 거죠. 땅을 팔아버리는 게 제일 낫다라는 겁니다. 굳이 누가들 개발을 맡겠죠. 자, 그럼 인컴플리트 인포메이션 케이스로 가보죠. 프린시팔이 만약에 펌의 코스트 타입을 모를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인 스탠다드 프로시저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는 inefficient 타입의 파티시페이션 컨스트레인트가 바인딩하고 efficient 타입 그러니까 굿가이한테 파티시페이션 컨스트레인트 항상 슬랙하거든요. 그 슬랙하는 만큼이 사실 인포메이션 렌트예요. 그러면 이제 inefficient 타입에서 먼저 시작해요. 이게 그 컨스트레인트가 파티시페이션 컨스트레인트 바인딩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스크리닝 프로블의 두 번째 스테디 케이스에서 가 뭐냐면은 다운로드 디스토션이 일어나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맨 위에 타입한테 그 바로 직전 아래 밑에 타입에 저거를 가져다 두면 컨트롤 가져다 두면 얘가 얘의 프로핏하고 얘한테 라이트 컨트롤 가졌을 때 프로핏이 똑같습니다. 그걸 증명할 수가 있거든요. 스크리닝 케이스에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지금 L 타입, 에피션 타입한테 줄 컨트롤을 에피션 타입한테 줄 때 얘가 자기 프로핏을 맥시마이즈 하게 줄 리가 하는 타임이랑 만약에 얘한테 실수로 프린시팔이 아니면 이 펌이 나는 하이코스 타입이야 속이고 컨트랙을 받아왔을 때 얘가 L의 프로핏인데 알아서 물론 얘랑 다르겠죠. 엑서사이즈하는 타입이랑 똑같아요. 이 프로핏. 그럼 이걸 다 집어넣고 계산을 좀 하면 이게 근데 사실 이게 바로 인포메이션 렌트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게 그 파티시페이션 컨스트레인트가 바이딩 안 하는 그 바로 지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인포메이션 렌트인데 이 인포메이션 렌트를 두 가지로 가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요거를 타워 해시라고 해봐요. 자기 타입한테 오는 컨트랙이 아닌데 그냥 속이고 들어간 다음에 자기가 그거라고 하고 이제 엑서사이즈 하는 컨트랙. 이게 타워 해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타워 H는 그러니까 inefficient 타입이 하는 거라고 하고 이 둘 다 H일 때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그 코스트의 차이만큼이 여기 들어가고 익스펙테이션을 두 가지로 분리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아닌 케이스 그런 케이스에서는 이 Q로 결정이 돼요. 인포메이션이니까. 근데 Q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두 개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SH 그러니까 inefficient 타입이 inefficient 타입인처럼 pretending하고 엑서사이즈 할 때 받아먹는 거 왜냐면 이게 컨트롤 올 거니까 이거는 inefficient 타입이 컨트롤을 받아고 자기에 맞는 컨트롤을 받아서 자기가 보기에 엑서사이즈 했을 때 이 두 개의 차이 결정이 나거든요. Q가 그러면 만약에 어떤 특정한 상황이 와서 inefficient 타입한테 0 지금 당장 해라 라고 인포스가 하는 케이스가 아니면 그 케이스는 아까 디스크 타입 이젠플에서 봤듯이 인포메이션 렌트가 두 포스트의 차이도 그냥 나오고 그리고 그때가 아니고서는 만약에 조금이라도 얘한테 엑서사이즈를 프릴리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준다면 TH가 0보다 크다면 분명히 타워 H도 0보다 크고 그걸 증명할 수 그렇다면 증명할 수 있는 특정한 그 X하고 Y의 그 사이즈에 따라서요. 인포메이션 렌트가 저 델타 C보다 작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은 실은 그 아메리칸 옵션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의 컨벡스 펑션이다라는 증명하고 똑같거든요. 이거랑 우리 여러분들 저기 혹시 여기 공용학 학생들 있을 테니까 피처스 앤 옵션스 같은 거 그런 거 보면은 거기 옵션 프리미엄하고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릴레이션십 있잖아요. 그게 거 보면 프로퍼티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그 성질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혹시 여기 이제 관심 있을까봐 공용학 학생들에서 얘기하는데 근데 이 아기먼트 자체가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건 제너럴을 성립하는 거예요. 어떤 그 언더라인 에세 프로세스하고 아무 상관없이 뭐 특정한 컨트랙 뭐 어떤 거라도 아무 상관없이 성립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TH가 여기 있다라고 치면 스태틱 케이스니까 증명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스태틱 그 스크리닝 프로그램하고 똑같이 솔루션이 나온다는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면 프린시팔은 이제 X에서 뭘 주냐면은 요 두 포스트 뺀 거 이게 expected profit이고 막 마이너스 인포메이션은 그게 profit이거든요. 그만큼 받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치면 TH가 파지티브라고 치면은 이쪽 좀 어널리시스 좀 해봐야 되는데 요 인포메이션 렌트를 계산을 좀 해보면 지금 아까 파티시페이션 컨스트레인트 아니야 이거를 리라이팅을 하면 L 타입에 대해서 리라이팅을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요 이퀘이션 앞에서 나온 거랑 지금 이거 세 개를 다 프린시팔의 밸류 펑션에다 집어넣으면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를 세 가지로 텀으로 가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텀으로 가르는 게 Q 타임스 파이 L 플러스 1 마이너스 Q 타임스 파이 H. 이게 뭐냐면은 얘는 컴플릿 인포메이션 케이스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거랑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이 Q라는 거는 하이 타입일 확률하고 1 마이너스 Q라는 로우 타입, 이 에피션 타입일 확률하고 이 인에피션 타입일 확률이거든요. 그거에 각각 그 얘네 익스펙테이션 페이였고, 여기 빼기 인포메이션 렌트에다가 얘가 에피션 타입일 확률, 그만큼이 익스펙테이션. 그러면 이거를 갈랐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보면 저 왼쪽의 펑션에는 타우 L만 들어가 있고 TL만 들어가 있고 오른쪽의 펑션은 TH하고 SH가 들어가 있는 같이요. 이게 서로 갈랐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은 first best의 efficient type 케이스랑 똑같아요. 계산하는 거. 그게 뭘 말하냐면은 primary term for the efficient type이 first best 케이스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primary term뿐만 아니라 저거 로열티 레이트 사실 똑같고요. efficient type 같은 거. 다만 인포메이션 렌트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처음에 업프런트 보너스만 더 적게 받는 거. 그 차이만 이렇게 나오고요. 세컨드 프로블럼 보면 저기 마이너스 저게 붙어 있거든요. 저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아까 보지만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그 펑션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인포메이션 어시메트리가 없으면 요것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에다가 이제 오만을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폴스 베스트 텀이고 요게 이게 Q RT가 있는데 요거에 빼기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스트릭트리 디크리즈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포메이션 렌트는 얘한테 타임을 더 많이 주면 줄수록 계속 줄어듭니다. 하지만 타임을 얘한테 많이 주면 줄수록 어느 순간부터는 얘가 나한테 주는 프로핏이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엑서사이즈 계속 딜레이가 되니까 옵션 코스트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CEO 인프로이 스탑 옵션을 할 때 CEO한테 인프로이 스탑 옵션에 텀을 길게 주면은 그게 코스트가 더 많아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주면 이게 더 길어지는데 이걸 작아지고 이거는 더 이것도 작아지고 이것도 작아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아니고 더 내려가는데 저게 어느 순간 거꾸로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기에서 텀이 결정이 되죠. 딱 이만큼 더 많이 주는 게 베니핏하고 코스트를 마지막 코스트하고 마지막 베니핏이 최대가 되는 0이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서머라이즈 해보면 인컴플리트 인포메이션은 옵티멀 컨스트럭이 다운로드 디스토션이 일어나는데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특별히 inefficient 타입한테 텀을 더 길게 줘갖고 얘가 사실 엑서사이즈도 딜레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얘한테 프린시펄한테 코스트가 되는 거고 하지만 에피션 타입한테 딜레이도 없고 로열티 레이스 똑같이 줍니다. 서머라이즈 하려면은 이 렌트 익스트랙션하고 서포스 로스의 트레이드 오프가 생긴다. 이 컨스트레이션. 그 다음에 아까 얘기를 했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좀 인에피션 타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타우스타는 그러니까 타움을 더 주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딜레이를 하거든요. 이거는 증명할 수 있어요. 퍼스트 베스트보다 세컨 베스트 케이스에서는 얘가 엑서사이즈 딜레이 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데 이 로열티 레이스 이게 이제 그 타임 컨틴전트한 거라서 그 스테이트 컨틴전트한 거라서 어느 때는 이게 크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게 작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가 크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인투이션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그냥 그 정도까지만 증명을 했다. 이게 이제 인포메이션 케이스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리니고시에이션을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아까도 봤지만 그 example에서 봤지만 대개 한 70에서 80% 정도의 이런 리스크 컨트랙은 리니고시에이션 여지를 줘요. 그러면은 이때 우리 퀘스천은 옵티멀 컨트랙이 뭐냐 할 수 있는데 그럼 과연 이제 이 상황에서는 롤 오브 더 텀이 뭐냐 특히 first term 생각을 해보시면은 일단 리니고시에이션 할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텀을 한 번밖에 안 줄 거잖아요. 세컨더리 텀이랑 텀은 한 번밖에 안 주는데 세컨더리 텀은 사실은 지금까지 계산한 게 세컨더리 텀이거든요. 실제 한 번만 딱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딱 한 번 하는 거고 그러면은 그때 컨스트랙 당시에 이 펌이 efficient 타입이냐 inefficient 타입이냐에 대한 빌리프가 있을 거예요. 프린시팔이. 그 빌리프에 의하여 오브젝티브 펑션이 쓰여질 거고 그럼 그거에 관해서 그 매뉴얼 컨스트랙을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텀도 쓰면 되는 거고 로열티에 쓰고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맨 앞에서 업프런트로 자 리니고시에이션을 하겠다 할 수 있다 나중에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러면 지금 현재 퍼스트 텀은 얼마큼 줘야 되냐 컨트랙을 어떻게 짜야 되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키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얘한테 텀을 많이 주면 얘가 중간에 이렇게 움직이는 프라이스를 움직이는 거고 얘에 대한 빌리프를 형성하게 되는데 얘가 하이 타입이냐 로우 타입이냐 라는 물론 얘가 텀을 오래 줬는데 얘가 엑서사이즈 해버렸다 그러면 끝이고 게임이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텀을 줬는데 얘가 막 하고 엑서사이즈 안 했어 그럼 그때 딱 그 순간에 아 얘가 타입이 뭘 것이냐 하는
배운 거잖아요. 그쵸? 첫 번째 텀과 그 러닝 하는 밸류가 있을 테고 밸류 러닝이 있을 테고 대신에 얘한테 텀을 많이 주면 얘는 더 딜레이를 분명히 할 거예요. 엑서사이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케이스가 발생하거든요. 분명히 엑서사이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케이스가 발생하는 게 자체가 코스트죠. 프린시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매스매틱스는 되게 복잡해서 보여드리지 않기로 작정한 게 잘한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사실은 풀링 이퀄리브리엄을 쓸 수가 있으면 좋은데 세퍼레이팅 이퀄리브리엄을 쓸 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매뉴얼 컨트롤을 제시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은 리니고시에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로 에피션 타입이 자기가 에피션하다고 매뉴얼 컨트롤을 넣어도 안 가져가고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X가 너무 높지 않은 이상은 컨디션이 있긴 한데 물론 X가 높아버리면 엑서사이즈 하니까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모의 프라이스가 낮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에피션 타입이 자기 타입을 리뷰하지 않기 때문에 컨트랙을 세퍼레이팅 컨트랙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풀링이 나오는데 풀링이지만은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세마이 세퍼레이팅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똑같은 컨트랙을 줘도 프라이스가 되게 높으면 분명히 엑서사이즈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에피션 타입은 이게 그 바운더리가 생기는데 인에피션 타입은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봐요. 우리 프라이스가 저기를 터치하면 인에피션 타입은 무조건 엑서사이즈를 할 거예요. 자기한테 이렇게 옵티마이니까 엑서사이즈 하는 바운더리가 생기고 에피션 타입은 어떻게 하냐면은 무조건 얘랑 똑같이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이런 세퍼레이팅 컨트랙이 있다고 치면은 걸리는 바운더리가 여기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여기에서 엑서사이즈 하는 게 제일 옵티멀이거든요. 하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프라이스가 막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을까요? 그러면 둘 다 neither of them cannot exercise, cannot drill the well. 기다리고 있어요, 둘 다. 여기서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프린시팔은 사실은. 프린시팔은 이게 여기인지는 대충 알거든요. 정확히 알긴 알죠. 여기를 딱 건드렸어요. 딱 건드리는 순간 이 에피션 타입은 믹스드 스레드를 쓰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때 자기가 이 순간에 엑서사이즈를 하거나 안 하거나를 probability로 어사인해서 스레드를 짜거든요. 근데 이때 딱 건드렸는데 프린시팔이 딱 보니까 얘가 엑서사이즈를 안 했어. 그러면은 빌립이 얘가 인에피션 타입인가 보네 라는 식의 빌립으로 강해지죠. 이게 막 내려가면은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더 배우는 게 없고 어느 순간 다시 여기로 또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빌립이 다시 형성이 되는데 계속 프라이스가 올라가는 동안에 엑서사이즈를 안 하고 있으면 점점 더 업데이팅을 어떻게 하냐면은 물론 그러니까 에피션 타입인 케이스에서는 인피니테시멀하게 다음 기회에 엑서사이즈 드릴링을 할 확률이 높아지긴 하거든요. 하지만 계속 안 한다. happen to be 엑서사이즈를 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고 계속 안 한다 그러면 프린시팔의 빌립이 얘가 점점 더 인에피션한 타입이겠네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여기서 뚝 떨어져요 프라이스가 그러면 이제 여기 이게 레이어가 있으니까 타이밍으로 이렇게 그러면 빌립이 거기서 업데이트가 끝나죠. 이렇게 끝나다가 또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되면 또 업데이트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업데이트가 올려야 되고 여기서 딱 끝나게 됐다. 만약에 에이전트가 펌이 이때까지 엑서사이즈 딱 안 했다 그러면은 펌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기 아니면 여기 와 있잖아요. 이 펌한테 인센티브가 뭐냐면은 여기 와 있는 순간 이 끝에서는 사실은 얘가 그러니까 프린시팔이 에피션 펌을 얘는 인에피션트가 할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컨트랙을 더 페버러하게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게임이 끝나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만약에 이 퍼스트 텀, 그러니까 리니고시에이션 프라이머리 텀을 여기다 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프린시팔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아주 인피니테시멀 하게만 줬다고 쳐봐요. 한 달만 줬다고 쳐봐요. 그러면 얘나 nobody is going to exercise anything. 여기 가지도 않을 뿐더러 배울 게 없거든요. 프라이스 갑자기 치솟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value of waiting이 없고, 그러니까 value of learning이 없고, 이걸 되게 길게 지면 분명히 배울 게 많거든요. 배울 게 많지만 그것 때문에 옵션 코스트를 많이 지불해야 되는 거죠. 텀을 굉장히 늦게 줘야 돼요.
따라서 이 두 가지 트레이드를 생각해보면 어디가 옵티멀 리니고시에이션 텀이 항상 문제다. 그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유니크하다는 것까지 증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 그러니까 여기 사실 떼모드로 쓰는 건데 요거는 여기 있는 이제 밸류 펑션 요 각각의 그립이 형성되는 위치에 따라서 요거 이렇게 풀면은 이게 토탈 인투이션. 그러면 뭐 타이밍이 아주 좋은 것 같은데 그림으로 설명하는 건 쉽네요. 그러니까 괜히 이퀘이션을 막 갖고 읽어야 되는 헷갈리게. 컨클루전을 보면은 지금 여태까지 이제 제가 보이는 게 어떤 식으로 릴옵션 컨트랙을 디자인을 해야 되냐 라는 얘기를 한 거고 특별히 이 문제가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스타핑 시스템 자체가 프린시펄의 밸류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게 여태까지 리터러시에서 나오는 바이내추럴 트레이드나 컨트랙에서 나오는 거랑 다른 재밌는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컨트랙을 보면 리터러시에서는 우리 생각에는 투아워 베스트 나왔지. 우리게 이 로열티 데이, 그다음에 이니셜 보너스 페이먼트, 텀까지 세 가지를 동시에 다 인다지네이션 첫 번째 페이커지 않느냐. 그리고 이 특별히 첫 번째 두 가지는 리터러시에서 많이 나오는데 세 번째는 텀 메모리, 인포메이션 프로그램을 마이티게이트 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라는 걸 발표했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컨벤셔널 바이래터럴 트레이드에서는 액셋이 픽스되어 있는데 이 리얼러션 컨트랙을 보면은 밸류 오브 액셋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인트린징 밸류가 있고 타임 밸류가 있는데 이 타임 밸류를 특히 엔도지니어스리 디터민을 해서 인포메이션 렌트를 줄이는 그런 메커니즘을 쓰는 게 옵티멀 컨트랙이다. 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리니고시에이션 컨트랙을 어떻게 짜든지 결과적으로 이게 특별한 조건에 의해서 세마이 세퍼레이팅 이퀄리브리엄인데 이 세마이 세퍼레이팅 이퀄리브리엄에서 퍼스트 리니고시에이션 타임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그 인투이션을 이렇게 제공했다는 게 의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아까 예. 이제 레저베이션 밸류를 뭐 엔도지나이즈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예. 그 컨트랙터가 사실은 뭐 중간에 엑시트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현실적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그런 것과 이제 그런 거를 엑시트 밸류를 고려를 하면은 뭐 그걸 엔도지나이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엑시트 하지 않도록 이거를 짜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근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게요. 좋은 지적인데 헷갈리는 게 또 올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 그렇지 물론. 네. 그거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간에 그러니까 뭐 엑서사이즈 하기 전에 뭐 엑시트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엑시트 할 수 있는 어떤 아웃사이드 옵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다. 네. 그거를 고려를 하면은 뭐 maybe 그거를 이제 뭐 엔도지나이즈 할 수 있을지 모를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가만 생각해보니까 엑시트 한다는 거는 프리바운드가 두 개가 나오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뭐 예외적으로 예. 주어져가지고 뭐 예.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나가면은 뭐 다른 데서 이제 뭘 한다. 그래서 거기서 뭐 받을 수 있는 밸류라든가 뭐 그건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 같지 않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마이너한 거죠. 사실 이게 컨트랙터는 뭐 그 엑서사이즈를 하고 나서도 셧다운 할 수 있으니까 셧다운 이제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건 여전히 고려를 더 심플리시티로 하겠지만 그거 이제 그것까지 고려하면은 뭐 좀 달라지겠죠, 텀들은.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굉장히 그 소피스테이트하고 좀 재밌네요. 예. 감사합니다. any other questions? 없으면은 예,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예.